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5월 1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아침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얼마나 해가 빨리 뜨냐면요, 제가 5시 좀 전에 집을 나섰는데 저기서 동이 트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5시 조금 넘으면 이제 동이 다 트는 모습 보여집니다. 낮이 아주 길어지고 이제 하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하지 때마다 서울 여기서부터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개인적인 이벤트를 한 번 하고 그동안 계속 못했는데 올해는 꼭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침에 미국 시장의 지표들을 쫙 하고 지수들을 쫙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웬 비빔밥이야, 결이 없네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결이 하나 보이더군요. 네, 결이 하나 보였고 그 결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수십억을 받는 분석가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미국 시장과 금융시장 동향과 분석을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일까요? 몰라도 되는 걸 알면서 지내서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쨌든 여러분, 수십억을 받는 분석가들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제부터 여러분 곧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덕분에 저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저희가 이 방송이 이 영상보다 한 5분 정도 빠르게 더 업데이트가 오디오 쪽에서 더 빠르게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오디오 클립이고요. 그리고 팟빵에서도 되는데요. 드디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죠. 경제면을 딱 피면은 부동의 1위 3%와 한 화면에 떠 있어. 저 밑에. 이거 드르륵 안 올려도 하나만에 떠 있어요. 놀라운 일이고, 아직 그 팟빵은 드르륵 해야 나오긴 하지만 거리가 멀지 않아졌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그 다음에 어디지? 팟빵에서는 꼭 하트, 요 오른쪽에 있어요. 하트, 저 점 찍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점 찍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좀 올라가 보자. 그런 데서라도 원래 마이너 감성이잖아요. 마이너에서도 한번 좀 잘해보자, 뭐 이런 느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북에서 만든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 이게 투자 대가들의 격언들, 중요한 격언들을 거의 다 뽑아서 막 49개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권 속에 여러 대가들의 중요한 격언들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핵심은 그거예요. 구리값은 그대로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시장이 이해가 됩니다. 구리값은 그대로 올랐어요. 구리값은 1.57% 오르면서 1,557달러가 되었습니다. 런던 거래소 기준 가격이죠. 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으로 봐야 해석이 됩니다. 현재 상황들을 뭐라고 종합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냐면, 월가 애들이 저희 증시각도기 TV보다 하루 늦죠.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 귀신이 기술주들을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거구나 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석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기술주들은 어제 많이 얻어 터졌고 장중에 또 엄청 얻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많이 터졌네 하고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반등하면서 끝나서 나스닥은 거의 보합권, 이 바닥 지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끝났어요. 0.09% 올랐고, 반면에 그동안 반영을 덜 하던 S&P 500은 0.87% 떨어졌고, 다우는 1.36% 떨어지면서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게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 다우는 2월달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도대체 이놈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한번 들어볼까요? 프린스피아 글로벌 인베스터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뚜렷하여 연준이 이를 제재하려 들지 않는 이상 증시 하방 압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단스크방크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며 금리 상승 압력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면 좀 설명 좀 해주고 싶어.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애들한테.
헬로 뭐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네. 이러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미국의 독자분들께서 저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주변에 미국의 금융 상황과 현재 경제 금융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쫙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얼굴, 이거를 이해해야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적합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와, 진짜 오늘 약간 늦잖아요. 생각을 좀 했지. 여러분들한테 이 고급 진짜 아주 뭐 엘레강스하고 아주 부티크한 죄송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자, 잡벅의 하루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임금이에요. 임금이 올라야 인플레이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금이 오를까요? 오를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 그러나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자, 이번 그게 고용지표가 그걸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설명할게. 이번에 3월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이 넘는 812만 명의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752만 명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채용 공고를 봤으니 분석하는 애들이 이번에 뭐 100만, 어떤 애는 200만이라니까 200만 됐어. 공고가 800명 나왔는데 얘 대충 잡아도 100만 이상은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통밥을 딱 굴렸는데 엿을 먹었죠. 26만 나오면서 빅 엿을 먹었어요. 그 분석 애들이 너희들 돈 받고 뭐 하는 거니? 그 정도밖에 못하겠어? 이런 정도 수준인 거죠. 완전히 틀려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핵심은 저임금 노동 일자리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맞는 거 같죠? 각도기 추론 잘하죠? 예.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임금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별로 안 돼. 되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고공 인플레이션,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고공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와요. 이걸로는 안 와. 그럼 뭐가 나와야, 뭐가 터져야 정규직 일자리가 터져야 됩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빵빵 터져야 되는데 이게 쉬워? 안 쉬워. 왜? AI가 있어. 자동화가 있어.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기술혁명 수준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술혁명이 너무 급속도로 진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Thank you, 스티브 잡스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 덕분에 더 빨라졌어. 원래 자동화가 굉장히 빨랐지만 더 빨라졌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엑셀 수준이 됐는데 엑셀을 AI가 해. 이런 수준이 되니까 정규직 일자리 쉽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겠죠. 정규직 일자리 좋은 데는 임금이 더 올라가겠지. 그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떻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최종 도착지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이거는 시간이 좀 더 남았어.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 채용 공고 막 800만 뜨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시장이 앞서 생각한 거지.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시장이 앞서서 생각한 거 한두 번 봤습니까? 그렇죠? 한두 번. 근데 맨날 그것만 쫓아가면서 해석해주고 이러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번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얼굴, 또 하나의 축. 이게 진짜 핵심이죠. 지금. 공급 정체입니다. 공급 렉이 걸려 있다고 그러죠. 공급 렉이 걸려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코로나로 보지 말고요. 전쟁이라고 보세요. 그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실상은 내용이 전쟁이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전쟁 대응하고 똑같았어요. 전쟁이 발생했어. 자,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물자를 써, 안 써? 전쟁 관련 물자는 쓰지만 그 나머지는 안 쓰겠지. 그리고 또 전쟁 때문에 공장에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어디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리예요. 쿠퍼, 구리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전염병 창궐 한다는데
그 구리 갱도 조그만 데 들어가서 같이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들어가서 일한다. 상상해 보세요. 그게 될 일입니까? 못하지. 광산이 안 돌아갔어요. 광산이 안 돌아갔고, 그 대규모 뭐 칠레 광산 뭐 이런 데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지? 자,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요는 어땠습니까? 수요는 유지되고 있고, 또 심지어 전기차 같은 것도 증가하니까 구리 같은 사용량에 대한 예상도 커지고 있죠.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은 커지고 있는 거 맞죠? 막 전기차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리 가격 급등으로 연결됩니다. 구리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비철 금속 가격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같이 올라요. 원자재 가격을 비철 금속이 쭉쭉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쇼티지 나가지고 돈은 주머니 많겠다. 그래서 소득을 막 하는데 물건 없겠다. 그러니까 물건 대달라. 막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렇게 중국 싫어하는 것처럼 하고 맨날 싸우는 것 같고 전쟁하는 것 같은데 중국 물건 지금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사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달을 못 해주니까 배가 없어, 배가 없어서 못 보내 만들었는데 비행기에다 실어 날르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급렉과 공급 적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구리를 예로 말씀드렸는데 구리 광산이 다시 돌아가면 어쩔 건데? 구리 광산이 다시 돌아간다면 어쩔 건데.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죠. 왜요? 뇌는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뇌는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는 3% 정도밖에 무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돌아가기 시작하면 에너지원의 약 30% 가까운 20%대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근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쓰면 굶어 죽죠, 잘못하면. 그게 오래도록 과거부터 머리 많이 쓰는 놈들 삐쩍 꼬라가지고 막 그런 모습 저렇게 다 기하선상에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말아야 해 라고 두뇌가 프로그램 해줬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두뇌를 많이 쓰면 굶어 죽어, 말라 죽어,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 이게 두뇌에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는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온전히 혼합되어 믹싱된 흐름이 오늘의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연이틀 큰 폭, 그리고 기술주들 몇몇 종목 정말 많이 빠졌다가 쫙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한숨 돌릴 만한 이야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십억 받는 연봉 받는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가요? 네. 영어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자,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제유가 0.6% 오르면서 65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펙은 이제 앞으로 수요가 하루 600만 배럴 증가한 9,650만 배럴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US 스틸도 4.9%. 거보세요. 계속 이쪽만 올라, 이쪽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우려에 따라서 금리는 올랐죠. 그러나 달러 약세는 별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621%고요. 30년물도 2.354%까지 올라갔습니다. BR 본정금리 5년은 오히려 어제 2.7대에서 2.69대로 떨어졌고요. 10년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응찰은 무난히 지금 현재 소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미국 국채 응찰로 인해서 지난번과 같은 쇼크 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면 금리가 조금 올랐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것 같고, 이 금리가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금리에 1%밖에 안 나오는 거 그걸 뭐하러 해? 라고 1.6%밖에 안 나오는 거 10년 박아봐야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금은 해야 합니다. 기금들은. 큰 자금들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자금들 중에 일본 자금들이나 유럽 자금들은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고 일본은 제로 금리예요. 괜찮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나 연준의 반응은 그대로라는 사실. 이거 시간 없는데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께서는 경제가 완전히 재개되고 회복이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 지침인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결과를 달성하는데 인내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끝까지 한번 보겠다는 거야. 아직 아니지 않느냐, 끝까지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2%가 훌쩍 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2% 훌쩍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경제가 탄탄한 회복 경로를 걷고 있지만 연준의 양대 목표 도달과 관련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라파엘 보스틱도 라파엘 보스틱 라파엘 보스틱이 아니고 라파엘 보스틱 맞구나. 애틀란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 영어 잘했으면 어떻게 됐다? 나 외국계에서 수십억 연봉 받으면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만의 생각인가? 어쨌든 네. 그 총재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얘기했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아직은 통화정책 지원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연준은 목표에 미달했던 오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2% 목표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 낮았기 때문에 한참 높아야 평균 2%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들은 그 네이버 증시각도의 카페에 보면 제가 글로 다 적어서 올려놔요. 이 원고들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 올라갔습니다. 1.88%면 기사회생을 했을 정도로 장중 저점보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뉴스는 4월 중국 출하량이 28,845대를 기록하면서 3월 35,478대보다 1만 대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뉴스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75만 대 그리고 80만 대 정도 85만 대 예상하죠. 저희는 100만 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00만 대 안 되는 거는 베를린이 오래되었으면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니까 100만 대는 좀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테슬라 자동차는 되게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김필수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드웨어도 나 그거에서 깜짝 놀랐지. 나는 단차 생각해서 하드웨어 후졌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뚜껑을 까보니까 그 껍데기를 벗겨보니까는 모터 기술이나 이런 제어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배터리 매니징먼트 시스템은 최고다. 최고 수준이고 했기 때문에 한 2, 3년 이상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과 차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 연계가 항상 연계되는 게 아니고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붙여서 주식 이꼬르 자동차 성능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점유율이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이다. 주가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점유율이라고 했습니다. 점유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대를 했으면 괜찮은데 100만 대를 못하면 점유율이 약간 꺾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과거부터 계속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이 꺾이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지역은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도 공급만 되면 다 팔아요. 100만 대 만들면 100만 대 다 팔아요. 테슬라.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서도 팔든 어디에 팔든 없어서 못 팔지 있으면 다 팔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거는 맞는데 중국이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제일 많이 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약간 중국에서 조금, 누르는 것 같죠? 누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있으면 일회성 문제입니다. 중국이 공급이 딸려가지고 이거를 못 팔았다면 일회성 요인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공급을 했는데도 못 팔았다. 재고가 있었는데 못 팔았고, 그리고 당국이 누구를 찍어 누르고 어떤 애국주의가 돌아와서 찍어 눌렀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무역 분쟁화 시켜야지. 열받게. 그건 열받지,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게 재고가 있는데 못 팔았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지표 4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물가 상승 기대치가 향후 1년간 3.4%. 그러니까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기대치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서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4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99.8로 전월 98.2보다는 올라갔고 5월 독일 경제 전망 지수가 무려 84.2, 이전은 70이었어요. 자, 유럽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지면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건데 와, 평일날 지금 미쳤어.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길게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향후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핵심 뭐야? 핵심은 대응 방안은 뭐야? 기업에 집중하자. 좋은 기업은 계속 간다. 왜?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주체입니까? 아닙니까? 대응하는 주체예요. 기업처럼 인플레이션 대응 잘할 수 있는 주체가 별로 없어요. 소비자들은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그냥 당하는 입장이고요. 인플레이션에. 기업은 가격에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투자라면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증시각도기 5월 12일 수요일 순서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